임대사업자가 줄파산한다. 빌라 전세 시장이 붕괴됐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일단 말입니다.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전세 보증 가입 기준 전세가율입니다. 이거 90%로 정했습니다. 5월부터 말입니다.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낮춰집니다. 예, 현행은 100%였거든요. 예, 전세가율이 100%가 돼도 예, 쉽게 말하면 전세 보증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예, 100%가 되면 전세 보증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90%까지는 예, 돼야 된다. 그러니까 90%니까 쉽게 말하면 전세가율이 매매가의 한 90% 정도는 괜찮다 이거예요. 예. 그러나 90%가 넘어서면 이제는 전세에 대한 보험 가입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임대사업자들 괜찮을까요? 대한민국은 아파트만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말입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이 빌라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말입니다. 전세가율이 보면 지금 역전세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역전세라는 게 뭡니까? 시가보다가 실제 전세가가 높은 거 깡통전세를 말하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이 됐거든요. 집값이 폭락하니까 말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전세 보증 가입을 못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예, 이게 전세 사기 때문에 발생된 이 전세 보증금의 문제 저는 굉장히 크게 또 시장을 흔들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지금 수도권 빌라 보증 재가입 불가 비율입니다. 불가. 쉽게 말하면 빌라의 가격이 떨어져서 전세가가 높다는 거 10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서울만 하더라도 62.1%가 지금은 가입하고 있는데 5월 1일부터 재가입을 한다 하면 가입이 안 돼요. 가입이 안 돼요. 경기는 69.1%고요. 인천은 86%나 됩니다. 집값이 제일 많이 떨어진 게 인천 쪽이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문제는 여러분 전세를 찾는 사람이 이제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전세를 찾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내가 전세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아니 보증보험 가입돼 있습니까? 이 말 묻지 않을까요? 저는 당연히 물을 것 같아요. 예,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보증보험 가입돼 있습니까? 물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으면 내 전세 자금이 다 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 기본적으로는 요즘은 빌라 안 가려고 자꾸 해요. 기본적으로 아파트로 많이 가려고 합니다. 예, 그러나 돈이 여의치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예, 보증보험만 가입돼 있으면 빌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 데가 이렇게 많아지면 여러분 임대사업자 어떡합니까? 이거 놀려야 됩니까? 아니면 월세로 돌려야 됩니까? 월세로 돌리는 것도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월세로 돌리는 것도.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월세로 돌리는 게 한계가 얼마나 있는지. 예, 진짜 상황이 진짜 심각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이건데요. 전세 보증금이 여러분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1,058조 3천억 원이에요. 진짜 많죠. 예, 이게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나서 예, 지금 보면 전세 보증금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2019년에 798조 7천억 원이 2020년에 968조 9천억 원, 2021년에는 1,056조 1천억 원, 예, 2022년 1,058조 3천억 원.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닙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이렇게 많은데
물론 이게 뭐 아파트 전세 보증금도 있고 뭐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도 있고 빌라 전세 보증금도 있고 뭐 다가구도 있고 다 있겠죠. 여러 곳 있겠지만 문제는 금액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런 지표만 볼 때마다 문재인 정부 진짜 나라 망쳤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여러분 보세요. 지표에 나타나잖아요. 예, 지표에. 지금 2019년에 전세 보증금이 798억 7천억 원이었는데 2020년에 968억 9천억 원이잖아요. 장난 아니게 올랐잖아요. 임대차 3법 강행해서 이렇게 문제가 크게 발생을 했는데도 예, 저들은 반성의 기미는 없습니다. 오로지 말입니다. 예, 오로지 착 선동 예, 프로파간다 선전선동만 할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참 답답해요. 답답해요. 자, 여기에서 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 전세 보증금을 돌려달라. 난 월세로 가겠다. 이것도 문제가 되죠.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전세 보증금이 나는 월세로 안 가더라도 나 전세로 나 여기에 전세 안 있을래. 이렇게 돼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는 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크게 지금 확대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워낙 크니까. 이 중에는 여러분 이 중에는 예, 1058조 3천억 이 중에는 기본적으로 뭐 내 돈 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넣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돈 가지고. 그러나 내 돈이 아닌 경우 있잖아요. 내 돈이 아닌 경우. 그리고 내 돈 일부와 예, 전세 자금 대출 일부가 그렇게 포함된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그 경우를 생각하면 진짜 섬뜩섬뜩합니다. 왜냐 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전세 자금 대출 잔액 추이를 보면 국내 20개 은행만 집계를 했는데도 172조 5천억 원이에요. 와, 이것도 만만치 않죠. 이것도 만만치 않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예, 사라지는 것은 뭐 은행에 어떤 충격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세 자금 대출은 이게 사라지면 은행에도 충격을 줍니다. 은행에도. 결국 말입니다. 결국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예, 전세 보증금을 돌려달라 했을 때 임대사업자가 줄파산하는 게 문제가 돼서 은행에다 충격을 줄 수 있고요. 게다가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 자금 대출이 사기를 당하는 것. 그래서 은행에 돈을 못 갚는 것. 여기에 또 은행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제가 그 어떤 것보다가 이 위기는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아마 앞으로 어떻게 정부가 대처할지 봐야 되지만 어떤 대처를 하더라도요. 예, 이게 전세 사기로 인한 예, 이게 손해를 정부가 메꿔줄 수는 없거든요. 또 하나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예, 보정보험이 가입된 곳이 아니면 안 가려고 들 거예요. 예, 이 두 가지가 시장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할 겁니다. 이 와중에 임대사업자들은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임대사업자들이 국토교통부를 찾아갔겠습니까? 그 정도로 절박한 겁니다 지금. 예, 이게 앞으로 발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지금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 추세입니다. 그 나쁨이 결국 경제 전체에 예, 저는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제가 정환진 TV를 운영을 하면서요. 늘 말입니다. 이게 이 작은 단서가 어떤 폭발력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 말씀을 참 많이 드렸는데 이번 예, 이 단서는 저는 폭발력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두렵다는 생각 솔직히 많이 합니다. 예. 네, 우리 에밀리 엣지님, 박사님, 저도 신규 세입자 보러도 안 오는데 사기꾼 되겠어요. 이렇게 지금 에밀리 엣지님 같이 예,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오늘 슈퍼챗 감사합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예, 지금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그래서 시장이 겁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저는 지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표들이 좋지 않습니다. 좋은 지표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저는 보입니다.